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의 정재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영어 성적, 학교 성적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식습관 점수는 어떨까요? 아침밥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는 등 우리 대학생들의 식습관은 F학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식생활을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 혹은 학교 급식에서 식사를 책임져 주었던 이전과는 달리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대학생들은 자기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체로 대학생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학생 식당만을 이용하거나 매점,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식사를 때우곤 하는데요. 특히 성인 4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상황에서 20대는 그보다 높은 약 50%의 결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다양한 식생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식생활과 건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기의 생활의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못한 채 다른 어떤 그 대학생으로서의 그동안에 뭐 해와고 싶었던 거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간을 이제 투자하다 보니 그 자기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또는 뭐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가 결식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생활의 문제가 대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찍이 이를 깨닫고 직접 식생활 교육을 펼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전국의 대학생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뮤지컬과 UC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생활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일단 문제라고조차도 생각을 안 하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조차도 안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에서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좀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배운 만큼 배우고 지원받는 만큼 다른 친구들한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침 식사 결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선 저희 동아리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해결해 보고 싶었고, 전국에서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활약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바른 식생활의 가치를 알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전통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쉽게 떠오르는 건 아마 막걸리일 것 같은데요. 예부터 내려오던 우리 술은 무려 600여 종이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술은 시중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술과 다르게 우리 주식인 쌀과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로컬푸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우리 술에 대해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술은 첨가물 없이 곡식, 누룩, 물로 가정에서 빚었던 발효식품입니다. 맵쌀, 찹쌀 등 주식인 쌀이 주 재료이고 각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들이 어우러지면서 약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주의 매력은 순 곡류와 좋은 물과 누룩만 들어가도 정말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좋은 과일의 맛, 꽃의 향기, 정말 맛있는 맛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건강한 술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술들이 우리 술의 매력입니다. 전통주는 예로부터 집에서 담근 술인 가양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가문의 전통, 재료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간직한 술이 빚어졌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날은 귀발기술의 오곡나무를, 단오에는 창포주의 수리취떡을 곁들여 먹는 등 전통주는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기에 나는 우리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체질에 가장 잘 맞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전통주. 하지만 전통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부터의 단절기가 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맛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국산 원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뭐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국격의 향상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좋은 술이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술도 건강하게 마시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담긴 전통주의 부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유아, 초중 고등학생, 고령자, 다문화 가족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강사료, 실습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기관당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교육 시간은 100분 내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교육 서울 네트워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시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울 관악, 도봉, 강남 북부의 경로당 52개소에서 6월까지 올바른 식단 구성의 중요성과 조립 체험, 운동 강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도시 어르신들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과 운동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서울시 관악구의 한 마을 경로당. 오늘 이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식생활 건강 개선 교육이 열렸습니다. 수업의 첫 번째 시간, 먼저 몸을 풀어보는데요. 손으로 어깨를 툭툭, 어깨도 들썩들썩.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신나는 노랫소리와 선생님 구령에 맞춰 재밌게 따라하시는데요. 좋잖아. 재밌고 풀리고 어깨 뚝뚝뚝 여기 잘 풀리는 것 같잖아. 여기도 그렇고 이 발도 그렇고 많이 부드럽죠. 이런 게 제 풀리니까 그래서 좋아요. 아주 짱이야 짱. 운동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식생활에 대해 배워볼까요?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요리해서 평소에 어르신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그동안 너무 짜게 먹었던 것은 아닌지, 대충 먹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는 등 식생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지방, 비타민 C, A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시고요. 단백질도 조금 부족하시대요. 식사를 하실 때 그런 영양소를 조금 챙겨야 되는데 골고루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을지 한번 요리를 해볼까요? 오늘 어르신들과 같이 만들어 볼 요리는 닭가슴살 채소 또띠아입니다. 우리밀로 만든 또르티아 위에 빨강, 노랑, 주황색 파프리카, 오이, 닭가슴살 등을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오이도 넣으시고요. 제 또띠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파프리카가 다 들어있어서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버섯 그리고 고기가 또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채소의 그런 상큼함도 느껴지고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요리인 또띠아. 어르신들 입맛엔 맞을까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들고 한 끼 식사는 시간 되겠다고. 돈도 얼마 안 들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닭고기 나 하면은 그런 채소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닭고기만 먹을라?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니까 입맛도 상큼하고 기분도 상큼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당마다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동을 실시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확실하게 건강해지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드시는 것도 조금 골고루 드시면서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아름다운 현장. 이러한 협업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찔까봐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진 않으시나요? 이처럼 오늘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에너지원으로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요. 특히 뇌세포는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만을 고집합니다. 예,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할 경우 뇌세포까지 가는 에너지 공급이 줄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당분을 먼저 소모한 다음에 체지방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체지방 소모 과정에서 노폐물인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젖산이라는 물질이 과로하게 되면 만성 피로감에 시달려서 오히려 신체 활동이 저하되고 인체의 대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젖산 물질이 많이 생기면서 몸에 산성이 되게 되면 양이온인 알칼리성 칼슘과 같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소모되게 돼서 결국 뼈와 치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해서는 하루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꼭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또 다른 영양소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사탕, 초콜릿, 과자, 청량음료 등에 첨가되는 탄수화물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같이 들어간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으로 통곡물, 잡곡 등 복합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화가 천천히 돼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적당히 섭취했을 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모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러니 잡곡, 통곡물 등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때이른 고온 현상과 큰 일교차로 식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 구입해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조리할 때는 조리가 되지 않는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아깝다고 다 드시지 마시고 건강 지키시는 게 더 좋겠죠?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